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6.25 때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는 서울 초토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당시 주일 임시공사 김용중이 사령부를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서울은 역사도시니 문화재 주변은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메가더는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충무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청계천 이남이 초토화된 반면 서울 북촌 일대가 폭격의 참화를 면한 건 이 덕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덕수궁이 북촌을 살렸고 전쟁 이후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을 그나마 덜어줬습니다. 서울 북촌의 역사 경관이 파괴된 건 전쟁이나 지진, 대화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토건 개발 때문입니다.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서울은 전 세계 역사 도시 중 단연 최고입니다. 이런 것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송현동의 7성급 초고층 호텔이 들어서면 극소수 사람들은 그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경복궁과 창덕궁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서울 시민들은 거리에서 백악과 인왕의 능선을 볼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도시경관은 도시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역사 경관과 자연 경관을 가로막는 초고층 호텔을 짓는 것은 도시 경관을 사유화하여 극소수에게만 나눠준 일입니다. 이런 빌딩은 도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게 탐욕입니다. 이상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이틀 전 트윗입니다. 박정희 2세께서 경복궁 옆에 아주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고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요. 제주도쯤은 아직 겨울 분위기보다는 가을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미 가을은 우리 마음속에만 남아있고 겨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복궁. 이 이름조차도 삼봉 정도전 대감 있죠? 예, 이분이 만든 거죠. 사실 조선 왕조를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입니다. 유학자였고요. 당시로서는 새로운 선진 사상이었죠. 고려는 다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였고요. 송나라의 주자라고 하는 분이, 주희라는 분이 예전에 유학을, 경전을 새로 파고 들어갔고 새로 해석한 훈고학, 이것을 주창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안향이라는 분이 그 학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선 새로운 사상으로 젊은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미 수명을 다하고 있는 무신정권, 그리고 그 이후에 친원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병 들어가는 고려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상으로 성리학을 삼게 됩니다. 북방에 전주 이씨라고 하지만 실은 여진족 출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실제로 이지란이라고 하는 여진족 출신의 무장과 의형제처럼 지내면서 무공을 세우고 됐었던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만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상적 배경은 바로 젊은 성리학자들에게 있었죠. 그중에 최고는 역시 정도전이었던 겁니다. 조준, 남원 이런 분도 있었지만 이 정도전이라는 분이 새로운 도읍지로 한양을 설계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만들기도 한 겁니다. 경복궁이란 말도 그렇게 했었고, 또 숭례문, 흥인지문, 이것도 모두 정도전의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각의 이름들, 그리고 어떻게 수도소를 배치할 것인가라는 것도 다
그뿐입니까? 조선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라는 것도 그분이 만들었죠. 뭐 조선 경국전 뭐 이런 하여튼 대단한 학자였죠. 그러나 결국은 권력투쟁에서 밀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대적인 관점이고 당시에는 그렇죠. 누구보다도 야심이 컸었던 삼남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는 대역 죄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가 끝나갈 무렵인가요? 그때쯤 겨우 복권이 되죠. 예. 경복궁은 그렇게 조선의 도읍지의 정궁으로서 200년 동안 별탈 없이 지내다가 임진왜란 때 불탑니다. 그것을 대원군 이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재건하지 못하고 창덕궁에서 정사를 보게 되죠. 바로 이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풍문여고 가기 직전까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이는 곳이 바로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위한 숙소, 뭐 대강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한국 땅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이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높은 호텔을 짓겠다고 7성급 호텔을 짓겠다고 칼인가요? 거기서 신청을 했고 박정희 2세 정부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그 뭡니까? 스카이라인이나거나 할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파리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파리는 고층 건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 그리고 도시의 색깔에 대한 페인트 칠을 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 색깔에는 못 치게 돼 있는 거죠. 파리 그렇기 때문에 파리 어느 쪽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도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펠탑이 높긴 하지만 요즘에 초고층 빌딩보다 높겠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고층 빌딩 많잖아요. 50층 이상의 빌딩만 해도 수십 개가 된다 그러고 초고층 아파트 즐비하고 이렇게 땅 좁은 데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뭐 경복궁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아니고 소풍을 창덕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벚꽃 축제할 때마다 창경궁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죠.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도 보존해왔던 그런 북촌의 정경들. 비록 1920, 30년대에 집장사들이 마구잡이로 지었다는 혐의가 많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북촌이지만 그래도 보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 상품이 되는 곳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련한 추억에 젖게 만드는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정권에서는 강바닥을 해집으면서 예. 건국 이래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지로 5천년 만에 5천년 동안에 다시 없을 그런 만행을 온 나라의 땅에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그래요. 초고층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객실에서 흐뭇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또는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예전에 궁궐을 내려다보는 그런 흐뭇함은 있겠지만 그야말로 우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또는 북촌에서 또는 인왕산에서 또는 경복궁역 지하를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런 고즈넉한 그런 풍경은 잃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곧 죽어도 가수입니다. 곧 죽어도 가수죠. 정치평론가 아닙니다. 가수 겸, 방송인 겸 가수지 가수 겸 방송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업은 곧 죽어도 가수라는 것이죠. 예.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가슴, 제가 알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 이것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논평이나 현 시국에 대한
무슨 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정말 저는 묵묵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겨우 대답한다 하더라도 주제 넘는 짓이죠. 그러나 문화를 파괴하는 그걸 반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반달족의 만행을 빗대어서 그것이 수거로 단어로 남아있는 반달리즘. 이 반달리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쪽으로도 저는 문화인이니까요. 이게 다 이게 신청곡들이에요? 어제 거랑 오늘 거랑 합친 겁니까? 오늘 거는 8번부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이 말이죠. House of the Rising Sun이었잖아요. Animals, The Animals라는 영국 밴드가 1960년대 초반에 이걸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그런 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몇백 년 된 민요는 아니지만 그 사창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찐한 블루스죠. 앨런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반주자가 에릭 버든이라고 하는 거친 목소리를 가진 보컬을 영입해서 이 노래를 발표하고 빅히트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에릭 버든 앤드 애니멀스라는 그런 밴드로 활약을 하게 됐었죠.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즈음에 합류했던 하모니카 주자로 이 블루스 밴드에서는 하모니카가 중요하거든요. 주자로 합류했던 분이 그 유명한 리 오스카입니다. 네. Before the Rain 그거 아시죠? 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 예, 이 리 오스카 말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딴 리 오스카라는 하모니카도 있죠. 톰보라고 하는 일본의 악기 제조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곡이 약간 좀 우울했으니까 점심시간답게 신나는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포스의 곡입니다. Life is Life. 예, 칠드런이었습니다. 로버트 마일즈의 곡이었죠. 좀 졸려오셨나요? 유로파님, 정도전 불시잡변이란 책 편찬으로 숭유 억불 정책의 토대를 다진 조선의 설계자이죠. 그렇군요. 불시잡변이란 책도 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뭡니까? 조선의 왕들도 또 중전들이죠. 그 비들도 바로 불당을 설치하기도 했었죠. 궁 안에. 네.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러고 보면 참 불교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고려 이래로는 요란하지는 않더라도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고려 때 그 불교의 폐단이 엄청 심했던 모양이죠. 네. 뭐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왕사, 국사란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 도저히 새로운 세상을 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종교가 지나치게 강성하면은 글쎄요. 역사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특히 민중들의 삶과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중세 유럽이 그랬고요. 중세 유럽은 덕분에 과학 발전도 더디었고요. 그리고 민중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읽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써 있는 성경의 무기에 눌려 있었고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유교 지나치게 원리 원칙에 집착하고 명분에 집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숨이 막힌 거죠. 남존여비만 탁 들어가고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녀 평등에도 위배되고 말이죠. 예. 뭐
제가 더 이상 많이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하연파파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바로 손병의 나란히 가자나도에 올려주신 글 맞습니까? 강암흑의 순경님 오전에 팟빵 설치해드린 하연파파입니다. 아, 신청곡 틀어주셨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다른 분 명의로라도 조합원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사정 봐주셔서 고맙고요.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팟빵 설치하면서 그리고 신청곡 틀어주면 다른 분 명의로라도 조합원 가입하기로 약속을 하신 모양이군요. 소녀님, 예? 하영파파님 고맙습니다. 안방마님께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내일 2시에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28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고요. 속보기사들이 와르르 드디어 창당을 하는군요. 자, 어떻게 될지. 찌짤치다님, 능구렁이님, 이메가스토님, 꿈꾸는 별님, 파랑숲님, 오달고조님. 아, 오퍼스의 라이프 이즈 라이프를 하연파파님께서 신청해 주셨군요. 이렇게. 예. 자, 경복궁 향원정의 모습인가요, 저게? 올려주셨군요. 누덜누덜님 오셨고, 핑플님, 훈타님, 또박이짱님, 치우지아님, 우째우러님, 우째이런이리님, 담동님, 지연아빠님, 깨방정님, 당천하루님, 베로니카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정의구현사재단 함세웅 신부님이 이끄셨었고요. 지금은 함세웅 신부님도 많이 연로하시게 되었지만요. 그건 확실합니다. 뭐냐고요? 정의구현사재단에서 용감하게 폭로하지 않았으면 박종철 열사의 그런 부당한 죽음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못했을 거고요. 나아가서 87년 유월항쟁도 터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용기를 내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이었죠. 지금 이 사재단에서 박정희 2세의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반에 쿨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책임져 처벌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저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공권력에 관계된 일이고 지난 선거에 공정하게 임했어야 될 국가기관이 벌인 일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진상을 조사해서 너무 진상 많이 조사해갖고는 자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적당히 진상 조사하고서 처벌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우호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예. 박정희 2세에게 우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러긴커녕 씨도 안 맥힌다는 그런 느낌으로 여태까지 왔으니까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죠. 아니면은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 적당히 빼고서 봉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름을 전부 다 빼기 전까지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이런 성명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말이죠. 깨알같이 뭡니까? 훈타님. 핵주먹 김성회가 지역 난방공사 사장. 그렇죠. 지금 서청원 의원이 당선이 된 지역구는 김성회였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이고 한 주먹 한다고 하는. 그래서 강기정 의원에게 재미 좀 봤었던. 강기정 의원은 지금 보니까 2대에 걸쳐갖고는 이런 폭력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러네. 그래서 서청원으로 공천한다고 했을 때 엄청 반발했다가 곧바로 사과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막이 있었던 것이죠. 한 자리 해줄 테니까 자 섭섭함을 거두시게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 보면 참 저들은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앞에서는 너나 하고도 없이 대동단결하는 그런 것이겠죠. 세비지 가든의 음악을 듣습니다. 아니다. 이거 듣는다 그랬다가 이거 번복하면은 섭섭해 하시겠구나. 그럼요. 요거를 틀긴 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틀진 않겠고요. 장기하와 얼굴들이 별일 없이 산다를 듣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번한 곡이죠. 할아버지 시계. 리트머스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거는 그렇죠. 장기하의 노래였고요. 네. 별일 없이 산다. 그 파랑숲님께서 올려주신 광고.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 광고를 들을 때마다 아주 거슬립니다.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도 잘하길 바라는 건가요? 우리 아이만 잘하길 바라는 걸까요? 요즘 징그러운 가족 이기주의 언어를 국민 TV에서도 듣게 되는 게 좀 그렇네요. 파랑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으셨군요. 국어 중요하죠. 영어로 별 난리가 난 우리나라지만 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아이가 영어도 쉽게 익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국어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잘해서 소통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드는 취지의 광고는 어떨까요? 그런 거. 그거 아시죠? 근데 국어란 말 자체가 일본 말이란 뜻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어로 얘기하는 한국말은 조선어였죠. 조선어. 그래서 조선어를 사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조선 어학회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셨던 대학자 이희승 선생님께서도 그때 옥고를 치르셨었죠. 그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그 조선 어학회에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조선 어학회 사건, 바로 조선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일석 이희승 선생, 일석은 뭡니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핀란드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핀란드에 대해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잖아요. 높은 교육 수준인데 핀란드의 어린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서로 모자란 것을 남는 것을 메꿔주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낫는 법에 대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영어 발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혀 수술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허러블한 이런 뉴스까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싸가지님께서 이 시간이 댓글 달고 이렇게 하시기가 좋은 시간이라고요. 그렇군요. 사생팬으로 볼까 걱정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 사생팬이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생팬이 생기는 건데요. 저녁 시간에는 힘들게 일과를 마치고는 서방이랑 같이 해야 하니 저녁 방송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님 시간에 댓글 도배도 하고 노래 신청도 많이 합니다. 그치만 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면 독서원으로 보지 마세요.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조합원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해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너무한다고 도배한다고 이렇게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사실은. 예. 어차피 게시판은 많은 게시물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읽는 거고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만 그렇죠? 예. 북한산 토토로님께서 태산은 흙과 돌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높음을 이루었고 양자강이나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한비자. 저희가 알기로는 한비자는 법가였잖아요.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해서 강조한 인물로서 바로 진 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진 시황. 이 양반이 한비자의 학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엄격한 법치를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날의 검이었죠.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도 했었고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정치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중국 전체 도량형을 통일해서 무게, 길이 이런 것을 재는 것을 통일함으로써 중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든 그런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황제란 이름을 썼어도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차이나라는 말도 말이죠. 바로 친, 그렇죠. 진나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 훗날 중세 유럽에서도 중국을 칭할 때 바로 친이라고 했습니다. 친. 거기서 차이나라는 말도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 한비자가 양자각이나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탁견을 보여줬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을 가지고 통치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파시스트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나라 굴러가는 꼴에 찡한 느낌을 주는 글귀라고 올려주셨어요. 북한산 토토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 계십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찌라시 없는 세상님. 반갑습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링크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시지 않으신 LD님, LD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틀려다가 말았던 노래, Truly Madly Deeply, Savage Garden의 음악을 듣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남자, 일요일에 남자는 송혜고요. 금요일에 개그의 촌천살인마는 바로 노정열 씨입니다. 함께하는 노발대발로 넘어갑니다.